오늘날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GEO 의장국이자 GEO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입니다. 뛰어난 산업 발전으로 국제 무대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생산 및 정보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대, 삼성, LG와 같은 유명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은 영화, 음악, 인터랙티브 TV 분야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는 엔터테인먼트의 물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슈퍼스타와 인기 예능 상품이 속속 탄생해 대부분의 젊은 층을 사로잡는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한 선진국?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 경험한 독일 여성이 경악한 이유 해외 감동사연? 아니 중국이랑 한국이랑 왜 이렇게 달라?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시아 여행하면 한국과 중국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으로 여행 오는 여행객 수가 대폭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광객 수에서는 중국이 강세인데요. 과거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이미지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 방문 비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위안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매우 값싼 여행지로 주목받으면서 여행객들이 중국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는 했지만 위안화는 예전부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해 있었고 중국의 물가 자체도 상대적으로 정말 저렴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나라이죠.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나라를 여행해본 MZ세대들은 여러 나라를 모두 관광해보며 나라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외국인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행하며 불쾌한 기분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법이죠. 최근에 독일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도 중국과 한국을 경험하고는 두 나라의 차이점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미란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몇 년 동안 근교 국가 여행들만 다니다가 이번에는 큰맘 먹고 먼 나라로 다녀왔는데요. 일단 유럽 국가는 제외했고 아시아 지역을 여행해보고자 했어요. 그 중에서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고자 하였는데 배낭여행하기에는 두 나라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왜 빠졌냐고요? 요즘 들어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렸거든요. 어떤 음식점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가격을 다르게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본을 여행하게 된다면 혹시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고민하다가 일본은 여행지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여행했기에 이런 문제들은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왔죠. 물론 일본의 음식에서 느껴지는 정갈함이나 깔끔함도 느껴보고 싶었지만 중국에서 다양한 음식도 먹고 한국도 여행하기로 계획했으니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독일에서는 회를 먹기가 힘든데 일본을 여행하면서 초밥과 회를 먹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쉬운 대로 다음에 여행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배낭여행을 하면서 괜히 날 것을 먹고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많은 아시아 국가 한국과 중국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더 저렴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먼저 행선지를 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일정을 세웠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왜 저렴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국적기를 탑승했고 중국인 승무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간에 독일인 승무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날 그녀는 가장 인기녀였습니다. 독일 승객 모두는 그녀를 찾는 것이 편했습니다. 생각보다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중국인 승무원들은 독일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더 놀라웠습니다. 물론 영어를 사용했던 승무원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대화를 하기에는 쉽지 않았죠. 어떤 느낌이었냐면 영어를 못하는 독일인과 비슷한 수준의 영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중국 국적기를 경험해보지만 조금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알게 모르게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거면 중국 국적기를 선택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저렴한 가격만큼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요. 그들의 서비스 내용 자체는 훌륭한 편이었지만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다는 것은 불편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중심부와 매우 가까운 공항으로 왔으며 지하철을 이용해서 쉽게 시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글 지도 어플이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식당의 리뷰나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을 미리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리뷰 또한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나름대로 평점이 높은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국다운 음식을 먹으러 다녔는데요. 허거와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 그리고 양꼬치도 먹어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만두와 각종 튀김류, 꼬치류의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거의 이 안에서 모든 음식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사람도 많고 땅덩어리도 커서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요리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만두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리들은 매우 짠 편이었습니다. 튀긴 음식은 너무 기름지고 기름의 상태도 나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음식에서 기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첫날엔 별로 먹은 게 없어서 괜찮았는데 둘째 날부터 많은 음식을 먹었고 꾸준히 갈증이 생겼습니다. 물도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식의 대부분이 많이 짠 편이었고 짠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갈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물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자주 먹지도 않는 야채나 과일을 사서 생으로 씹어 먹기까지 했죠. 그리고 각종 향신료를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숙소에 도착할 때쯤이면 코가 마비되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거운 몸과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속 더부룩한 느낌이 들더니 그날 배탈이 나서 숙소 밖에 나가기도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상한 음식을 조금 먹은 거라고 느껴졌어요. 당장 배낭여행을 시작해야 해서 외출을 해야 하는데 첫날부터 배탈이 나버리다니 여행하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죠. 어쩔 수 없이 카운터에 가서 비상약을 얻어 먹은 뒤에 푹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더라고요. 몸 상태도 보아하니 조금은 나아졌구나 싶어서 곧장 저녁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인데도 베이징은 너무나 시끌벅적했어요. 거리가 한산하기는커녕 더욱 복잡해진 것만 같았죠. 그 상황에서 길거리의 곳곳에서 장사하는 포장마차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이 향신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다시 제 코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나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강한 자극을 받으니까 바로 배가 아파지더라고요. 머리까지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곧장 어느 화장실이든지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화장실이 맞는지 2번이나 두리번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중화장실은 향신료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고 칸막이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도저히 이용이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죠. 어쩔 수 없이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한 채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숙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중국에서 배낭여행은커녕 일반적인 여행도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일정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물론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국도 나트륨 소비량이 아주 높은 나라라는 정보를 봤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쉽게 부어버리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또 난처한 상황을 겪을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가까운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거리상 참 가까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중국에서 배탈 난 게 아직 낫지 않아서인지 곧장 화장실로 향했는데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맞는지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화장실과는 다른 이유로 말이죠. 마치 호텔과 같은 은은한 조명에 고약한 냄새도 하나 없는 향기롭고 쾌적한 화장실이 저를 맞이했죠. 한국의 화장실은 중국과는 달랐어요. 일단 이런 고급 호텔에서 볼 법한 화장실이 무료인 것도 충격이었고 화장실의 상태가 최상급 호텔과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었죠. 화장실에서 자도 문제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호텔과 같은 화장실을 뒤로하고 저희들은 입국 심사를 받으러 발길을 재촉했어요. 화장실에 눈이 팔려서는 입국을 한 지 한참이 되어서야 심사를 받게 되었기에 줄이 엄청 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상과는 달리 줄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보통 독일에서는 입국 심사만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많았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중국에서도 긴 줄을 기다리는 게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서 지하철 게이트 같은 곳을 지나면서 순식간에 심사가 완료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가 늦어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언어를 들어보고 있으니까 중국어 같았어요. 중국인들이 가끔 공항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 저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죠. 중국인 커플은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항공사 직원들을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보통 승무원들도 중국어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승무원들이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커플은 비행기가 연착되었기에 무슨 혜택 같은 것을 바라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한국의 승무원분들은 침착하게 안내를 잘해서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보였죠. 중국의 저가 항공을 타고 왔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전문적인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공항에서 해외 유심칩을 꽂아서 사용해 보았는데 그 속도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휴대용 와이파이를 비싼 돈을 주고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유심칩만 간편하게 갈아 끼우니까 엄청난 속도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여행 내내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해서 어딜 가든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낭여행하면서 인터넷이 안 터질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유심칩만 바꾸었는데 이 정도 속도가 제공된다는 건 믿을 수 없죠. 지하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정말 쾌적했습니다. 지하철은 당연히 내부에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데 한국 지하철은 팡팡 터지는 인터넷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한국은 공항 내부를 벗어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또 지하철 안에서도 그 미친 인터넷 속도가 유지된다는 것에 저는 세상 감탄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독일과 비교만 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다들 무심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데요. 한국인들은 이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감사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놀라웠죠? 이런 게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의 분위기는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지역 나라이기도 하고 엄청 가까운 측에 속하니까요. 하지만 직접 겪어본 한국은 확실히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배낭여행을 온 것이니 배부터 채우려고 근처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어디서든 잘 터지는 인터넷으로 주변 맛집을 검색하였죠. 한국에는 음식 종류가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고르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국식 가정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오색 반찬, 육즙이 팡팡 터지는 떡갈비, 그리고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까지 아주 완벽한 가정식이었죠. 그 외에도 제육볶음, 소불고기 등등 다양한 음식들이 평상시에는 선택을 잘하던 저에게도 선택장애가 오게 하더라고요. 마치 독일에서 우리 엄마가 한식을 만들어주면 이런 맛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하고 정갈한 음식이었습니다. 일본이 정갈한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을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요. 거기다가 각종 오색 반찬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간도 적당하게 맞고 기름도 신선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우걱우걱 먹었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반찬을 많이 만들어 먹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한국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나니 음식을 먹을 때 몸이 부을까 또 갈증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도 사라졌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먹으며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의 기쁨을 한국에 와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우연치 않게 저는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요. 서로 크게 화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 처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내려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으며 커뮤니티에서 보면 중국인들은 버럭 화내기 일수라고 들었는데 이런 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45만 1534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순식간에 사고가 수습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와 있구나.
정말 여행을 와 있네라는 기분 좋은 미소도 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도 보통은 포기하지 않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영어로 되어 있는 표지판을 보면서 여행할 수 있었죠. 그런 차이점이 관광객 입장에서는 조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 한국이 더 편하고 괜찮았습니다. 이상한 향신료도 사용하지 않아서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면 중국보다는 한국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 또래 세대들은 중국보다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주로 한국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보통 중국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들이 여행하기에도 한국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중국이나 일본을 여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하루빨리 알려드려서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네요. 저의 두 나라 여행기를 읽고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행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 특허로 제2의 세종대왕, 한글 특허로 한글로 세계어 다 쓴다.